이재명을 따르던 사람들은 개혁의 딸이랍니다. 맹종의 딸이라고 보는 영남 쪽에 가면은 윤석열, 지금 한동훈 뭐 이런 사람들을 아직도 맹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나라 병이에요. 오래된 병입니다. 아주. 이재명 대신 뜨는 사람들 얘기가 이제 솔솔 나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굉장히 맞습니다. 떴더라고요. 이번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예. 단연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빼고 거기 경기도 김동연 지사. 김동연 지사가 문을 안 열겠다. 대형군이 와도 김동연 지사가 지키는 것도 아니고 거기 경비들이 지킵니다. 근데 이제 군인들이 몰려들었는데 경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요. 표현들을 하죠. 뭐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내가 봤을 때. 시사통신의 정재용 국장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오늘도 넉넉하게 앉아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지난주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정 국장께서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을 좀 정리해서 간단하게 좀 경기도 지역에 예. 경기도 지역에 김동연 지사가 계엄 때 경기도청은 문을 안 연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자치단체 장들도 서로 그런 표현들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래요. 김동연이야 뭐 잠룡이라고 소문이 났으니까 잠룡이 될지 뭐 이무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잠룡인지 잡룡인지 이거 아직도 이게 발음 조심하셔야 됩니다. 비읍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합니다. 예, 네. 잠룡입니다. 잠룡. 그래서 이재명 대신 뜨는 사람들 얘기가 이제 솔솔 나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굉장히 맞습니다. 떴더라고요. 이번에 예, 그거를 예. 들으셨구나. 우원식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예. 단연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빼고 말씀하셨지만 이재명은 거의 뭐 60%에 가까운 인지도를 가진다 그랬는데 저는 거품도 많다고 봅니다. 이 사람이 공정한 사람인가라는 그 호감도 조사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50%가 넘는 1위를 차지했습니다. 거기에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호감도 조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깨끗하고 아주 정의로운 모습으로 국민들 눈에 비춰졌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시는 잠룡, 잠룡에 잠 말고 잠. 잠룡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저기 거기 경기도 김동연 지사. 김동연 지사 김동연 지사가 문을 안 열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계엄군이 와도 우리는 문을 안 열겠다. 아니 그러니까 김동연 지사가 지키는 것도 아니고 거기 경비들이 지킵니다. 근데 이제 군인들이 몰려들었는데 경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요. 표현들을 하죠. 뭐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내가 봤을 때. 이제 그 위원님이나 이제 우리 60대들이 보는 60, 70대들이 보는 전국하고 많이 틀립니다. 젊은 20, 30대에서 보는 전국하고 아니 그게 아니고 20, 30대가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김동연 지사가 얘기하는 게 그게 너무 좀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라는 게 지사께서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과 또 우리 경기도민을 위하여 도민을 위해서 그렇지. 나는 이 계엄에 반대하고 앞장서서 계엄을 내 몸으로 막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있을 수 있다고 그러지만 아니 경기도청 문을 막겠다고 하는 건 아니 국회도 문을 뚫고 들어가는데 무슨 경기도청이 국회는 그 많은 저기들이 있어도 뚫었는데 그 경기도청 그냥 분이 제2명 들어가면 뚫려요 거기. 근데 그걸 그런 말도 안 되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책임을 그러면 뚫리면 책임을 경비 쓰시는 분들이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홈에서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이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쓸데없는 말. 그렇습니다. 좀 뭐 거기 경기도에서는 그게 좀 수원에서는 그런 거 말들하고 이제 용인시장하고 또 김동연 시장하고 또 전쟁이 붙었습니다. 용인시장가요? 용인시장하고 도지사하고 도지사하고 뭐냐면 이제 용인시장은 저깁니까? 국민의힘입니까? 국민의힘 철도 문제로 도시철도에 용인시를 거쳐서 이렇게 들어오는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국토부에 쫓아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협조해라. 왜 경기도는 안 움직이고 있느냐. 이상현 시장은 그거예요. 그래서 연일 보도자료를 내놓습니다. 우리 저기 정국장께서 보시기는 그 용인시장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기싸움인데요, 결국은. 지금 안 움직입니까? 도에서? 도에서는 이러고 이렇게 안 움직이고 있네요. 안 움직이죠. 그러면 용인시장 말이 맞네요. 용인시장은
그냥 여당이니까 내가 가져오겠다. 국토부 장관이고 뭐 다 그러고 만날 수 있으니까. 내가 만났다. 어. 만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결국은 경기도를 거쳐야 되는 문제거든요. 철도 문제는. 경기도에서는 난 너한테 그걸 줄 수가 없다. 너한테 왜 네가 자꾸 패싱하고 그러냐? 앞서가니 왜? 앞서가는 것도 정도가 있지. 우리가 알아서 해. 그러니까 좀 가만히 있어. 이런 식입니다. 오늘 어저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그 협의체를 구성하자. 이게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앞서가지 마라. 맞습니다. 아니 예. 무슨 야당이 예. 그 정부 운영에 개입을 하냐? 법에도 없는 얘기 아니냐? 여당은 법에 정부와 함께 운영하는데 개입할 수 있지만 야당이 무슨 정부하고 개입을 하냐? 네가 대통령이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 얘기 아니에요? 비슷한 그런 얘기인데 이재명도 거기를 이재명 대표라고 꼭 그냥 이재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그러지 마십시오. 이거 이제 방송입니다. 이재명도 어쨌든 자기가 거의 된 것처럼 속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진짜 야, 내 그럴까요? 밥그릇인데 이거 내 밥그릇인데 그런 얘기들 해주더라 막. 이제부터 장관 다 내가 저기 이제 내가 임명하고 내가 다 알아서 다 하는 건데 니들이 뭔데 뭐, 협의체를 구성하고 뭐 하느냐. 아니 그 이재명이가 제안한 거예요. 협의체를 구성하자. 여야 협의체. 아니 그것도 그렇고요. 내가 다 그냥 장관도 인선하겠다. 뭐 이런 의도인가요? 그건 아니겠죠. 이재명 대표는 지금 속으로 아주 두려운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거의 자기도 법관들한테 맞으면은 뒤집히는 거 아닙니까? 어제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기자가 질문해서 기자 그 말을 그냥 두겠습니까? 기자들이 글쎄. 우리 뭐 전국장도 아시다시피 아니, 우리 촌영 기자 시절에 했겠지만 하죠. 그냥 들이밀었습니다. 아니 도대체가 이 사법 리스크가 있는 분이 쉽게 해서 이 얘기예요. 사법 리스크가 있는 분이 무슨 저기 대통령 후보에 나올 수 있고만 됐다고 하더라도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저기 기자가 질문하니까 이 대표 답변이 이게 두 가지였습니다. 나눠서 본 두 가지. 첫 번째는 이건 잘못된 기소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건 잘못된 기소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으니까 이건 뭐 기다려봐라. 나는 저희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 그 검찰이 잘못 기소시켜놓고 좀 법원에서 1심 판결이 잘못된 거다. 이건 잘못된 거에 대한 판결이다. 그러니까 난 죄가 없는 사람이다. 또 설령 그렇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아직 대법까지 안 갔으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이제 대통령은 이제 그 탄핵 소추가 된 겁니다. 이 헌법재판소에 자 대통령이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확인하셔갖고 잘못됐으면 대통령 직무를 국민의 법으로 국민의 명령에 의해서 법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리시고 만약에 그게 위헌이라고 보지 않으면 대통령직을 유지시켜 주십시오 라고 가서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국민 앞에.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그거는 마치 대통령은 이제 탄핵된 거 모양 그렇게 협의체를 구성하자. 아니 현직 대통령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것 뿐이지. 그렇죠. 아직까지. 예. 아직까지가 아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 유지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법적으로 현재 대통령이고 직무가 정지될 뿐입니다. 왜? 자기가 재판받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직무를 저기 한다고 그러면 행정부의 장으로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까 봐 직무를 정지시켜 놓은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죠. 국민들이 웃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아까 자기는 법에 검찰이 잘못된 거고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받은 거고 누가 봐도 또는 검찰이 원래 잘못된 거냐? 경기도에 가면요. 사실은 이재명 지사 시절에 잘못된 것들이 많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경기도민들이 이렇게 보고 그래 당신은 깨끗하냐? 검찰이 당신은 봐줬구나. 너무 꺼내놓지 마세요. 왜냐면 지금 가장 힘센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힘센 사람이 이재명 대표입니다. 현재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예, 그런 분들하고 이재명 대표 무섭습니다. 안 무서워요. 예. 저는 하나 덜덜 떨립니다. 덜덜 떨려요. 이재명 대표 무섭습니다. 덜덜 떨립니다. 예.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이 센 분이십니다.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할 말은 하고 가는 게 우리 그럼요. 예. 기자들입니다. 그렇죠? 할 말은 하시죠. 자, 하세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경기 수원 외국인 학교에다가 예. 교장이 150억을 먹고 튄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 그거 한번 그때 그렇죠. 제가 우리 저기 했었죠. 국장님 같이 저하고 대담했었죠. 그러나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 150억이면 시절에 그 지사 시절에 결제하고 결제도 했던 거죠. 그럼요. 다 결제하고 다 증거고 다 나와 있는 사실들입니다. 그것 보니까 대장동 결제하신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그래서 그래서 그때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요. 아이, 그러면. 그분들이 경기도민들이 국민입니다. 그 사람들은 국민 아닙니까? 국민입니다. 그 사람들이 두고 있는데 저게 아니래. 자기가 한 거는. 우리가 말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네. 이렇게 지금 평가하면 말이에요. 네. 좋아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있겠죠. 누구 같아요? 국민의힘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국민의힘 얼마 전에 이런 발표를 했어요. 차라리 이재명하고 대권을 붙는 게 유리하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혹시 다른 분, 우원식 의장이나 그렇습니다. 또 혹시 또 무슨 잠룡들 아까 했던 김동연, 그다음에 김경수, 그다음에 또 뭐 이낙연, 김두관, 김두관 뭐 이런 분들이 나오면 더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나와라. 한번 붙어보자 이러고 국민의힘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다음번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정치 기사를 쓰는데 다음번에는 만약에 오늘 김부겸 씨도 나와서 CBS 김민정 뉴스에서 얘기를 하는데 김부겸이나 이런 사람들이 컨소시엄 맺어가 그건 좀 깔끔한 사람들끼리 그래가지고 이재명하고 한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당내에서 올려주질 않아요. 글쎄 올려주지 문제가 뭐냐면 이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의 문제가 뭐냐면 당내에서 말이에요. 이 당내에서 이 개딸들을 중심으로 한 당내 저기들이 개딸 요새 없어지지 않았어요? 개딸? 뭔 소리입니까? 개딸은 항상 개딸입니까? 따라다니는 걸 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딸이들. 따라다니는 걸. 그래도 계속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개를 이건 아닙니다. 이건 좀 발음이 잘못한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개를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개를 따라다니는 게 아닙니다. 개딸이라는 것은 개혁의 딸이라고 한 겁니다. 나는 맨 처음에 개를 따라다니는 얘기인가? 개를 키우는 사람들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개혁의 딸이라고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맨 처음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개딸이라고 해서 개를 키우는 사람들인가? 개를 이렇게 올려주고 개를 키우고 이런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아니고 개혁의 딸이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재명을 따르던 사람들은 내가 그쪽에 또 문매를 맡겠지만 맹종의 딸이라고 보는 맹딸. 사람들도 있습니다. 맹딸.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맹딸이죠. 네, 맹종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영남 쪽에 가면은 아직도 윤석열, 지금 한동훈 뭐 이런 사람들을 아직도 맹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나라 병이에요. 병입니다. 오래된 병입니다. 아주. 오나? 니네 무조건 싫어. 이재명? 그쪽 편이지. 윤석열 그쪽 편이지. 이건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보니까 젊은 세대들이 비전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거의 4, 5, 60대들이 만들어 놓고 있지. 지금 20, 30대들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이거 또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20, 30대는 뭐로 갈등이 지금 이제 우리 기성세대는 지역으로 갈등이 나눠졌습니다. 지역 간의 갈등이 있는데 지금 젊은 층들은 뭐로 갈등이냐면 성별 갈등이 있습니다. 성별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갖고 그렇죠. 그래갖고 지금 20대, 30대 여자들은 민주당을 굉장히 지지하고 또 20대, 30대에 특히 30대, 20대 남자들은 국민의힘을 굉장히 지지합니다. 그렇습니다. 보수를. 그래서 예. 남자들이 보수가 됐고 왜 그러냐면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어요. 페미를 자기는 한다고. 그래서 이 페미 때문에 민주당이 마치 페미니즘을 약간 동조하는 듯한 이런 제스처를 보였단 말입니다. 그런 제스처에 젊은 여성들이 갖다가 들이붙은 겁니다. 거기에 원래 예전에는요, 이 계층 간의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역 갈등과 계층 간의 갈등이 있어갖고
지역은 호남과 영남, 그리고 그 나이 든 사람들은 저기 그 영남 쪽 그 보수 진영, 젊은 쪽은 저기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을 이렇게 지지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지역 갈등이 그냥 남아 있고 이제는 성별 갈등이 생겨서 여성들은 더불어민주당, 남성은 국민의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예 젊은 애들이 외래 더 심합니다. 젊은 애들이 그 지금 성별 왜 그러냐면 이거죠. 그 옛날에 돌아가신 분이죠. 그 성재기 남성연대 그 회장이셨던 성재기 회장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납니다. 그분이 주장했던 게 뭐였냐면 난 그분이 진짜 참 아까운 분이신데 그분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남성을 우월하게 만들자라는 얘기가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렇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그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알아야 될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성이 집에서 일을 하면 전업주부라고 합니다. 근데 남성이 집에서 일을 하면 백수라고 한다고 합니다. 머슴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인식이 아니 여자는 집에서 일하면 전업주부로서 모든 혜택을 주고 대우해주고 박수 쳐주면서 남성이 집에서 일을 하면 백수라고 그러고 모자란 사람 취급을 받는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걸 타파하자. 근데 왜 그거를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성재기 대표가 그때 주장했던 걸 내가 아주 감명 깊이 들었는데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 그래서 지금 이준석 지금 전에 이제 국민의힘 대표가 있을 때 개혁신당. 지금 개혁신당으로 갔죠. 국민의힘 대표가 있을 때 젊은 남성 표가 쫙 몰렸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개혁신당에서 많이 빠져나가긴 했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는 젊은 남성들이 많이 이탈이 됐습니다. 지금 이탈이 됐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이 이재명 대표가 약어요. 이런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약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팬덤을 구성하는데 지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그걸 따라하려고 하다가 지금 저 모양 꼴이 된 거거든요. 마치 자기 정치하면서 자기 인기몰이 해나가려고, 그래서 팬덤이 좀 어느 정도 생기긴 했지만, 인기몰이 해나가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그걸 아주 잘 했던 사람이에요. 왜? 한동훈 전 대표는 해본 적이 없고, 검사 시절에 검사만 하다 보니까 자기가 팬덤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걸 얕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몰랐던 거죠. 그리고 괜히 엉뚱한 소리 삑삑 하다가 저렇게 쫓겨난 게 된 건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약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지만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한테 붙을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 바뀌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하면서 말이에요. 민주당 대표하면서 1인 체제가 지금 갈 동안에 여긴 6명이 바뀌었어요. 6명이 1인 체제 갈 동안에. 그러면 어떤 면에 봤을 때 여기는 안정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기가 뭐죠? 그 여자 김뭔가 그 국회의원 지금 무슨 위원장 하는 그 친구가 이런 그 의원이 그런 말을 했어요. 친구가 아니고 의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의원이 그런 말을 했어요. 가만 안 놔두겠다고. 이재명한테 뭐라고 한마디 했다고? 가만 안 놔두겠다고. 여긴 말이에요. 여기는 이 민주당이 과연 민주인가? 의문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아주 시원하게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남성들 이제 아까 20, 30대들이 남성 여성의 이제 성별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조금 다른 얘기지만 조선시대는요 신분제도가 분명했습니다. 양반, 상놈 이렇게 해가지고 상민, 욕입니다.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양반제도를 잘 들여다보면은요 남자가 여자를 굉장히 남성이 여성을 굉장히 존중해줘요. 우리 지금처럼 마누라 처 이렇게 안 부릅니다. 내자입니다. 저희 집사람입니다. 이렇게 부르고 또 양반이 해야 될 기준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아주 법을 잘 만들어놨어요. 여자들한테 편리하게. 그리고 양반은요 벼슬을 얻으면 와이프도 벼슬이 얻어지기 때문에 같이 내자라 집사람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같은 계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이라고 얘기를 했으면서 정경부인 이렇게 불렀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정부인, 숙부인 이렇게 불렀지 그걸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제가 지금 왜 하느냐면 우리나라의 그 호남하고 영남이 싸운 게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호남 사람들이 시작한 게 아니다.
시작은 영남 사람들이 항상 한 거예요. 우리가 남이가부터 한 거예요. 저기서 네. 거기 어디에 그 무슨 생태집인가 뭐 횟집에서 그 김대중 대통령 그 선거 저기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그쪽에서 뭐 한다 이거 거기서부터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뭐 이제 폭탄이. 그런 얘기도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호남 사람들을 영남 사람들이 굉장히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랬던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 이제 근데 그 아까 말씀 그 부부간의 호칭 만져서 했는데 이게 지금 그거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얼마나 저기 하냐면 아니 김건희 대통령 부인께서 김건희 여사께서 대통령한테 공식 자리에서 우리도 다 저기를 통해서 봤지만 오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대통령 부인이 공식 자리에 대통령한테 오빠 이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오빠 그 부분을 얘기를 하자면 우리의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부인들이 너무 나서요. 제가 언젠가 여인천하라고 얘기를 한 데에서 삼김이라고 그랬습니다. 안 그런 분도 있습니다. 여인들이 안 그러던데 여인들이 김건희 너무 나섰잖아요. 김건희 여사라고 뒤에서. 하셔야 됩니다. 뒤에서 김건희 여사 뒤에서 오빠 이거 기억해야 돼. 그건 위험한 발언. 라고 말을 했을지도 모른다. 모른다. 위험한 발언입니다. 예. 오빠 우리 다 위험한 발언.라고 할 수도 있다. 라고 했을지도 모른다. 있다면 알겠습니다. 네, 저도 거기엔 공감합니다. 또 이재명 대표가 그리고 오빠라는 말은 한 배 우리 그 가족한테 자기 저희도 집에서 오빠라고 부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아니 또 이재명 대표 얘기를 네. 하겠습니다. 오빠는 어느 날 이재명 대표 그 부인이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가지고 나온 적이 있었어요. 밤탱이는 그렇고 멍이 들어서 나왔다고요. 제가 좀 무식합니다. 아니 무식한 게 아니고 지금 막 격양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나왔는데 사람들한테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침대에서 떨어졌다고. 밤 1시에 기자들 다 낄낄대고 웃었습니다. 저거 한 대 이랬을 것이다. 이랬으라는 게 뭐죠? 때렸을 것이다. 누가? 이재명 대표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아니 조심하셔야 중요한 됩니다. 얘기 한마디. 네, 그 때리면서라고 추측을 어떻게 했냐면은 찌그러져. 당신은 좀 찌그러져 있어라. 찌그러져. 요즘에 잠잠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게 다 그거 탓인가요?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알겠습니다. 많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시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정 국장께서 오늘로 그만두시려고 그러시는 건지 아주 시원하십니다. 잠이 들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 좋습니다. 우리 정 국장 오늘 아주 시원하십니다. 이러셔야 됩니다. 전에는 말이에요. 이거 전에는 아주 그랬습니다. 근데 전번 주까지인데 요번 주 거는 이거 나가면 아주 그냥 반응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그쵸? 이거 아주 그냥 타이틀로다 말이에요. 김건희 여사가 오빠 계엄해라고 했을지도 모른다. 그렇죠. 와 또 누구야 우리 김혜경 여사 거기도 여사께서 한 대 맞으면서 찌그러져 해서 찌그러졌을지도 모른다. 라는 걸 타이틀로다. 그렇게 원래 그건 어그로가 그겁니다. 원래가. 보통 보면 말이에요. 제가 이제 유튜브 보면 기가 막힌 게 많은 게 딱 그러는 거예요. 무슨 유명한 연예인 이름을 딱 대요. 만약에 개똥이라면 김개똥 자살 딱 이렇게 써놔요. 깜짝 놀라서 들어가 봐요. 자살이 아니고 그가 무슨 거기서 시골에 내려가서 뭘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야. 전혀 관계없는 내용을 갖다가 보는데 이건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로 하셨으니까 어그로 좋습니다. 한 번에 딱 놓으면 20만 갑니다. 우리도 우리 100만 한번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인기몰이의 어떤 발언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사실은 유튜브들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방송도 유튜브 방송이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맨 처음 우리 타이틀에 말했듯이 우리는 공정하고 정확한 정보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반 유튜브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정보만 전달하고 있는 그런 방송이라고 우리 얘기했듯이 우리 공정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정보만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계엄을 하라고 그랬는지 안 하라고 그랬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는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아, 그리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다 이제 덧붙인다면 예. 그러면 안 그런 사람들은 하나도 얘기 안 나오지 않습니까? 여자들 부인들 얘기 안철수 부인 얘기 나오는 거 봤어요? 안 나오지 않습니까? 김두관이 김경수 이 사람들 부인 얘기 안 나와요. 그 유명했던 옛날에 이인재 지사 그분 부인 유명했습니다. 유명했습니다. 예, 서청원 대표 부인 예. 유명하셨고 예, 그런 사람들 얘기 나오잖아요. 예. 근데 지금에서 이렇게 보면 왜 안철수가 이번에 우원식하고 둘이 떴나야? 이렇게 보니까 국회의장으로서 잘했고 참 떳떳하게 잘하는 것 같고. 아니 그리고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외국 나가 순방하실 때 이제 대통령지에 오르실 때 우리나라 정서상 뭐 보기 좋긴 한데 여사께서 욕을 무지무지하게 먹고 있는데 손잡고 올라가면 아주 굉장히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원래 다정한 모습 국가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이 다정한 모습은 많은 국민들에게 그 교감이 되고 또 젊은이들한테 교감이 되는데 신나게 욕 먹고 있는 부인을 손잡고 올라가면 마치 옹호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런 건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굳이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우리 박 의원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 잘 모릅니다. 말씀드리면은 예, 저는 잘 모릅니다. 예. 습관이 김건희 여사가 가르치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 오빠 비행기 탈 때는 손잡아? 손을 잡고 가야 되는 거야. 나는 우리 윤 대통령께서 약주를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약주를 좋아하셔갖고 이렇게 구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제 얘기 아닙니다. 예. 술을 무지하게 먹었대요 요새. 요즘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요즘은 좀 한잔 하시겠죠. 성질도 나는데. 그때 계엄사 당시에도 당시에 예. 술을 많이 잡수셨네. 일본 말로 하면 이빠이 잡수고 이빠이 잡수고 제정신에 했습니까 사람들이? 이거 위험한 발언입니다. 위험합니다. 이거 레드카드. 자, 레드카드입니다. 레드카드. 이거 위험한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 그러나 앞으로 다음부터는요. 레드카드와 옐로우카드 두 장을 내가 갖다 놓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위험한 발언인 옐로우, 아주 위험한 발언은 레드카드를 내가 들겠습니다. 우리 김 PD 그 카드 좀 준비해 주세요. 많은데, 다음부터.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가지만 더 붙이면 이제 그분들은 식을 낳거나 일러보지는 않았습니다. 호루라기를 준비하겠답니다. 호루라기를. 집에 가면 동물 많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자주 내가 우리 TV에 나왔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관저를 자주 방문하시는 것처럼 아니 TV에 말씀을 하시는 것 나왔어요. 같은데 나와서 무슨 명태균 씨하고 또 비슷한 뭐 사람보다 국민보다 개들이 그렇게 유명하더군요. 호루라기 붑니다. 호루라기. 호루라기 불어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국민이 얼마나 슬픕니까?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는 개는 안 키우시나 보죠. 모르죠 이제 그럴 만한 사랑이 없으신 거 아닐까요? 동물에 대한 사랑이 없을 만큼. 이재명 대표는 가족 얘기를 하면은 싫어합니다. 싫어하죠. 제가 가족이 좋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 그 상당했을 때 어머니 들어갔을 때 기사에 썼다가 눈물을 흘렸다 기사를 썼다가 이재명의 눈물 그래가지고 썼다가 그 이재명 개딸들한테 호되게 이재명의 눈물 그러니까 악어의 눈물이냐? 그렇죠. 그렇게 돼버린 거야. 악어의. 사실은 그냥 이재명의 눈물 그래가지고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언론이 말이에요. 언론의 기능이 뭘 무서워서 못하면 안 됩니다. 개딸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호루라기 준비해서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안 나오는 거지 뭐 그럼. 다음 주에 뵙는 거라고 오늘 고생하셨습니다.